세계 국방과 안보를 통해 우리의 안보도 살펴보는 송영선의 국방안보TV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존스법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웨슬리 존스 1920년 상선법 제27조에 나와 있는 법으로 웨슬리 존스 상원의원이 후원해서 만든 법으로 보호무역의 일종의 보호무역의 근거를 둔 법으로서 미국 연안에서 연안으로 옮길 때는 물건을 갖다 나르거나 뭘 운송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제조가 되었거나 미국인이 보유하는 배를 사용하고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승선을 하고 미국 국기를 단 배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거로 미국의 그 운송업을 보호하는 법이 우리 무기를 수출하는데 해상무기 수출하는데 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했는데, 미국은 이런 존스법이라든가 또 페이트리어트 액트 해가지고 애국자법, 그리고 아주 큰 그보다도 범위가 훨씬 더 큰 법이 이 존스법이나 페이트리어트 액트는 다른 나라의 국경까지 영향을 별로 넘어가서 다른 나라의 바운더리까지에 가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미국이 1961년 제정한 이 국방수권법은 다른 나라의 영토에 가서까지도 이게 미국의 안보나 국방에 영향을 미칠 때는 거기까지 갔으라도 미국의 국방 안보를 위해서 이 국내법을 거기까지 적용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매년 예산을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예산 연도가 10월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9월 30일까지 다 책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통과돼야 10월 달부터 그 예산을 본격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통과가 돼야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게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할당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을 삭감을 할 것이냐 늘려줄 것인가가 다 예산 책정이 9월 말까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수권법은 제일 먼저 이 국방의 소위 말하는 정책, 안보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라는 게 국방수권법에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떤 무기를 가장 중시해서 프로큐어먼트, 획득을 하거나 수출할 것인가. 그리고 세계 도처에 있는 미국의 해외 기지의 병력은 어느 수준까지, 어떤 라인까지, 어떤 컨디션에서 어떤 나라를 우선순위로 해서 주둔하는 군을 감축을 하거나 더 늘리거나 혹은 그걸 또 순환 병력으로 돌리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국방수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국방수권법이 이런 국방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National Security Policy, 국가안보정책까지도 물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2기에서는 정말 오바마는 목숨 걸고 테러와의 전쟁에 모든 걸 걸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기 당선이 되자마자 후반기에 당선 재임이 되자마자 자기 테러에 대한 이 정말 어마어마한 자기는 반드시 테러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그런 압박감 내지는 그 책임감, 또 그것이 자기가 가진 가장 제1의 외교 정책이라고, 그리고 국방을 거기에 목표를 두고 국방 정책을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국방수권법 1021조에다가 어떤 항을 넣느냐 하면 실제로 테러리스트가 아닌데, 혹은 테러리스트의 용의자가 아닌데도 테러리스트로 의심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제한을 두는 조항이 들어가서, 아니 노벨 평화상까지 나중에 받은 사람이, 그리고 자유를 누구보다도 강조하던 사람인데 이런 테러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룰을 정했다고 비난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는 엄격하게 말하면 국방수권법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것 같지만 국방정책에서는 혹은 국가 내셔널 시큐리티에서는 중시 다뤄야 되니까 그 문제를 국방수권법 안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과의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거 국방수권법에서 아주
헤드에 들어갈 중요한 겁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 미국 국방수권법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국방수권법은 말 그대로 국가의 National Security, National Defense Policy의 가이드라인인 만큼 민주당이나 공화당과의 어떤 정치 이념은 사실은 하위 개념이에요. 공화당 가이드라인과 민주당의 정책적 가이드라인 때문에 맞부딪히는 일이, 그것 때문에 국방수권법이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통과가 안 된다든가 지연이 된다거나 예산 책정이 안 된다. 예산 책정 9월 말까지 돼야 되는 거죠. 예산 책정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이변이 일어났어요. 어떤 이변이냐. 하원에서, 미국에는 법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하원에서 일단 법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 상원에서 또 의결이 돼야 됩니다. 의결이 되고 난데 최종적으로 이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면은 그걸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은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이, 하원에서 의결이 됐다 하더라도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의결되지 못하면 이게 법안으로 채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하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국방수권법이 1961년도 만들어졌는데,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매년 예산 때문에, 국방 예산 때문에 매년 이 국방수권법을 새로 조정하고 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근간은 그대로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첨하거나 삭하거나 아니면은 좀 수정하거나 이러는데, 하원이 내는 안에 공화당이 딴지를 걸고 수정안을 낸 게 뭐냐 하면은 낙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현역 여성 군인들이 임신을 했을 때 국방의 의무 때문에, 방위의 의무 때문에 그 여성 군인이 근무하는 지역이, 임신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지역이 낙태를 금지하는 주일 경우에는 낙태를 허락해주는 주에 가서 낙태를 하고 돌아와서 임무를, 군 복무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게 민주당 법이고,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국방수권법에서 그걸 인정했는데 공화당에서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없어.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낙태하는데 돈 주는 거 아니야? 이러고 딴지를 걸고, 또 성전환 수술한 그 군인들에 대해서 뭐 여성,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하는 데 대해서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도록 하는 게 민주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뭔 소리야? 세금 가지고 호르몬 주사나 맞고 있겠어. 이게 무슨 디즈니랜드야? 어린애들 장난치는 데야? 이런 해이해진 정신으로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이 앉아있다고 하면 안 돼. 이래가 수정안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낙태도 사실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성전환 수술에 또 돈 지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켰어요. 지금 현재 작년 중간 선거를 거치면서 공화당이 222석, 공화당 하원에서 공화당은 222석, 민주당이 212석입니다. 10석이 공화당이 많은 거예요. 근데 상원은 또 공화당이 49석, 상원 전체 100명입니다. 하원은 435명이고, 상원은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입니다. 근데 상원 의장이 누구냐 하면은 부대통령이 디팩토 상원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카멜라 하리스가 지금 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 법이 하원에서 통과됐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상원에 가면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뭐 호들갑을 떨면서 이 기사들을 보면은 63년 만에, 61년 만에 뭐 이 국방수권법이 하원에서 공화당이 수정안으로 통과됐는, 다시 말하면 이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봐서 항상 잘 되는데, 공화당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안이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서 통과됐다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통과됐다 손치더라도 상원에 가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51대 49이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 50일 속에는 상원 의장의 이 캐스팅 보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원 의장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뭐 확실하게 51대 49가 되니까 통과될 수가 없죠. 근데 왜 그러면 공화당이 이때까지 미국 역사상 없던 짓을 공화당이 지금 하고 있냐. 1961년 이후에 국방수권법을 민주당 공화당이 자기들 고집대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다수당의 횡포로 다수당이 낸 수정안이 소수당에 낸 원안을 넘어서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적이 없는데 왜 공화당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61년 만에 국방수권법이 뭐 일방적으로 공화당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거 서로 합의를 못 이뤘다. 이거 뭐 문화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갈라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는 공화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같아요, 여러분들? 트럼프 기소에 대해서 뿔이 엄청나 있는 겁니다. 지난 4월에 트럼프 기소됐습니다. 민주당이 연방법원을 통해서 지금 연방검찰을 통해서 미국에는 연방검찰청장과 연방대법원장이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건 죄목이 34가지라는 거예요. 34가지. 그 중에 첫 번째로 걸었는 기소시키는 게 뭐냐면 스토미 데니얼스라는 소위 말하는 포르노 여배우하고 이 부적절한 관계를 혼외 정사를 한 거죠. 정사를 했을 때 혼외 정사의 문제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가 혼외 정사를 하고 그 돈을 13만 달러를 자기의 개인 변호사 코엔을 통해 가지고 그 여자에게 주라고 하고 그리고 그 돈을 뭐 법률 자문비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영수증 처리를 엉터리로 한 거죠. 그것 가지고 걸었어요.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걸었는 게 간첩법 위반, 사법방해, 기록물 훼손, 위조, 음모, 거짓 진술 뭐 하나도 지금 체크 안 했는데 하나만 제일 처음 거 어떻게 보면 가장 가볍다는 거 걸어놔놓고 트럼프를 지금 기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기소가 되면은 이게 트럼프를 향한 결집력으로 일방적으로 갈 것인가 의견은 갈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소위 말하는 중도파들이 이 기소는 해야 된다. 이게 분명히 이렇게 기소를 하는 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숫자가 더 많아요. 48%. 기소해서는 안 된다. 기소거리가 아니다. 37%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화당 내에서 내년 대선에서의 후보를 보면은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금 뭐 젊은 친구 가지고 혜성처럼 나타났지만 지지율이 23%밖에 안 하는데 안 나오는데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아직도 61%야. 그러니까 트럼프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했던 여성분이 가장 젊은 나이로 지금 주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전도 양양한 것 같지만 대통령 후보로서는 지지율이 3, 4%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트럼프만 목을 비틀면은 내년 대선에서는 트럼프만 대선 못 나오도록 하면은 대선은 무조건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다시 연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못 나오게 누르는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화당은 여기에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낙태를 금지한다. 반대한다. 그 다음에 성전환자에 대해서는 호르몬 주사 못 맞도록 한다. 돈 못 대주겠다. 등등. 어차피 통과는 안 되지만 민주당에게 개망신을 주고 민주당이 자기들하고 뭔가 조금 레버리지를 공화당에게 주면서 트럼프 옥을 더 쥐지 마라. 최소한 대선에는 나오도록 레버리지 주라. 지금 공화당 내에서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한다면 너들이 전례를 만들어서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거는 역사상 처음이에요. 닉슨이
기소되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포드가 그 후에 자리를 이어받고 난 뒤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특별 사면을 해서 다 풀어줬어요. 아무 죄도 없이 다 풀어줬습니다. 닉슨을. 근데 이건 안 하고 이거는 끝까지 기소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그래 좋아. 너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바이든도 이제 다음에 기소감이야. 그래서 공화당의 검사들이 나서서 이미 민주당 쪽에 압박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닮아가는 거죠. 정치 보복에 지금 시발점을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이라는 것은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이기든 지든 간에 일단은 바이든에게도 지금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압박을 가하는 게 어떤 텀스에 어떤 경로에서 어떤 뭐 정책 어떤 법안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화당은 압박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수권법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민주당이 공화당의 협력 없이는 통과시킬 수 없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래 8,820억 달러 2011년에 비해서 2,20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8,820억 달러가 되면 대한민국 GDP의 2분의 1이 넘어요. 이게 미 국방 예산입니다. 미 국방 예산은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친 국방 제2위의 국방 예산 가진 국가의 국방 예산에서 제 10위의 국방 예산을 가진 국가를 다 합친 것보다 미 국방 예산이 더 많은 겁니다. 이렇게 미 국방에 있어서 미국의 예산 중에 국방 예산이라는 건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예산인데 이걸 지금 공화당이 마구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방수권법은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지금 8,820억 불을 바이든하고 메카시가 예스 해가지고 통과시켜놨죠. 그런데도 지금 돈 깎자라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깎자고 얘기할 거예요. 틀림없이. 예산 깎자. 이대로는 못 해주겠다. 지금 이런 공화당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하원에서 통과시킨 이유가 트럼프에 대한 딜을 좀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대폭 깎아라. 예산 깎아라. 그러니까 바이든에게 바게닝 칩을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바이든으로부터의 바게닝 칩을 얻기 위해서 국방 수권법을 공화당이 수정한 안을 하원에서 지금 통과시킨 겁니다. 바이든에 대한 압력의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원에 가서 통과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까지는 2달 동안은 definitely 확실히 민주당에 대한 압박수단은 됩니다. 미국도 한국으로부터 정치를 도리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와 아주 점잖은 민주주의가 없어지고 굉장히 바닥스러운 그런 정치의 민낯을 자꾸 보여주고 그런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